이런 가스라이팅을 10년 동안 당해와서 인분도 먹었다. 니네 부모님은 믿지 못할 사람이다. 내 세상에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약간 그거야, 스파이캐스. 스파이캐스의 그 김 선생님. 와 진짜 악마 생겼네 진짜.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니 아 무슨 댓글 힘든데 읽어주는 이렇게 기자들 찔렀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니야. 내가 몇 페이지고? 사투리 되게 못하네. 진짜 못해. 왜 나 대구 사람인데? 아 진짜? 네. 다 잊었어. 로버트 할리가 영어 읽듯이. 포브스가 선정한 최고의 기자 콘텐츠 대듣기. 사실입니다. 네. 진짜로? 포브스가 선정한 최고의 한국 기자 K 콘텐츠 대기로 선정됐어요. 에이 거짓말. 진짜요? 뭐가 진짜야? 내가 링크 줬잖아. 아이 뭔지. 바보들. 나 또 맨날 속아. 또 속냐? 오늘 영상에도 잊지 말고 좋아요를, 고퀄 영상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뉴스 기사만 봐도 빡치는데 자세히 알고 보면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빡치게 되는 알빡기 코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이제 예전에 많이 모르던 단어들이 신종은 아니죠.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지 않았던 단어들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하지 마라.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하지 마라. 아 가스는 아니야? 가스 이거. 아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하지 마. 그러니까 뭘 자꾸 이제 내 탓으로 몰아가면 이제 누군가 나 그렇게 하면 야 너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말을 우리가 이제 종종 하거나 듣거나 하는데 이게 여러분 그냥 뭐 연인 사이에 이제 뭐 가스라이팅을 한다 아니면 뭐 데이트 폭력을 뭐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는 저도 이제 뉴스나 기사로 접해봤는데 최근에 이런 기사를 봐가지고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이런 가스라이팅을 10년 동안 당해와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거의 뭐 종속돼가지고 살아왔다면 그게 무슨 뭐 노예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있어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람이 대상이 다름이 아니라 과외 학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사 정말 저 너무 놀랐는데 인분도 먹었다. 세상에 이게 참 인분도 먹었다. 과외 여학생 노예 생활 10년의 고백이라는 이게 무슨 뭐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알 수 없는 내용의 기사. 요거를 취재한 창원의 윤경재 기자를 모시고 오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이야기는요 약간 너무 끔찍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좀 이런 거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창원의 윤경재 기자 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저는 창원총국에서 사건팀 기자로 일하고 있는 윤경재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건팀 기자면 주로 이제 뭐 경찰 기사 이런 거 쓰고 있는 거죠. 네, 경찰이나 법조나 이런 기자. 면도는 일부러 안 하신 거예요? 제가 아침에 면도를 하고 나오면 아 후배들이 너무 무서워하겠어. 경찰 같은 경찰 기자에게 강력반.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경찰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경찰 기자시고요. 자 윤경재 기자. 자 그냥 이를 넘어가는 너- 거예요. 해명. 안 되면 없어. 자, 그 사실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연결해 본 적 있으신지요? 아닙니다. 처음 해봅니다. 아, 처음 해보세요. 자, 이게 뭐 그냥 친구랑 편하게 얘기한다. 술자리에 나왔다. 이런 마음으로 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 이 기사 제목부터 너무 충격적이어서 많은 분들이 또 댓글도 굉장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많이 놀라는 그런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이제 취재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네이버에 ILY7땡땡님이 참 어떻게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또라이들이 끊임없이 이게 생겨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거 취재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 판결은 지난 8월에 창원지방법원에서 나왔는데요. 네. 그때는 판결문을 보고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지만 피해자들을 어떻게 만날 방법이 없어서 단순한 판결 기사로 내보냈는데 그 기사를 보고 이 피해자분들께서
좀 용기를 얻으신 것 같아요. 아, 이 자신들이 학대를 겪고 왔는데 가해자가 구속이 되고 또 그 구속된 소식이 뉴스로까지 나가니까 내가 심각한 좀 피해를 그때서야 당했나 보다 알게 되셔가지고 예, 변호사를 통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새롭게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아 정말 그러면 이게 그러면 판결 기사를 그냥 드라이하게 그야말로 판결 기사로만 딱 썼는데 그 판결 기사를 피해자 당사자들이 보고 내 사연을 더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이 지금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그런 댓글에서 많은 또 용기를 얻으셨나 보더라고요. 저런 가해자를 나쁘게 보는 시선들이 많구나. 그래서 충분히 보도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본인들 같은 피해자가 더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꼭 하셨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충격적인 게 당연히 피해자면은 자기가 그런 피해를 당했다는 거를 이렇게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알려도 되는지 막 고민을 하시다가 댓글이나 기사 반응을 보시고 용기를 얻으셔가지고 이렇게 제보를 더 하셨다는 거죠. 네. 그럼 직접 만나보셨어요? 예, 만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만나봤었을 때 피해자분들의 어떤 심리 상태가 좀 되게 아직도 약간 좀 회복이 잘 안 되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첫 만남 같은 경우에. 네, 심리 치료는 계속 받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그 학대를 당한 기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약간 너무 담담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게 마치 그게 그렇게 살아온 게 본인의 인생이어서 그게 본인이 충격적인 내용을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는 게 너무 또 가슴이 아팠고. 그게 더 충격이네. 그리고 또 실제로 예, 만나보면 그분들은 생각보다 너무 똑똑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우리 아주 뭐 보통 사람들보다 더 대화도 잘 통하는 분들이셨습니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자 그러면 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자 일단 피해자가 두 분이잖아요. 예. 자 여러분 피해자가 두 명이나 있습니다. 그럼 가해자가 한 명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피해자분과 가해자 어떻게 만나게 된 사이입니까? 네, 가해자는 과외교습소 원장이고요. 과외교습소의 원장 선생님. 네네네. 자기 집에서 과외 학생들을 모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외 원장이고 A 씨, B 씨로 표현할게요. A 씨는 본인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 가해자 원장 밑에서 수업을 들었어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3년 반 동안 과외를 받으면서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었고 아주 너무 친밀해서 친절하기도 하고 뭐 수업도 잘해주고 인생 상담도 좋은 선생님이었다고 하고 그래서 뭐 본인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고 좀 소극적이고 하니까 이제 성인이 되면 좀 적극적으로 성격도 바꿔보자 그러려면 교육학과를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에 따라서 대학과 학과까지도 결정할 정도로 인생의 멘토의 관계였고요. B 씨는 최근의 일인데 한 2년 전쯤 이 가해 원장이 내연남이 생겨서 같이 살게 됐어요. 그 내연남의 딸이었습니다. 그게 B 씨고요. 그럼 과외 선생이랑 A 씨랑 처음 만난 건 몇 년도예요? 2003년입니다. 2003년. 2003년. 자 그러면 2003년에 중3이었다는 거잖아요. 피해자 A 씨가. 예. 그럼 그때부터 3년 동안은 수업만 계속 한 거죠? 네. 자 그런데 언제부터 둘의 관계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장 말을 따라서 학교와 학과까지 결정을 하고 이제 대학을 가면서 과외 교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치던 그러니까 배우던 학생이 대학생이 돼가지고 네. 대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과외 선생님을 또 하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가해자는 과외 학원 원장이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한테 그 원장 어떤 그 선생님한테 뭔가 이제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진 건가요? 원장 선생님과 선생님으로? 네. 직장을 같이 하게 된 거구나 비슷하게. 네네. 이제 그 직장처럼 그 과외 원장과 교사의 관계에서 가스라이팅이 시작된 거고 네, 대학을 다닐 때는 뭐 한 번씩 그 과외 교습소에서 자기도 하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숙식을 그 집에서 해결하면서 상주 교사를 일을 한 거죠. 숙식을 그럼 가해자 집에서 한 거예요? 예, 가해자 집이기도 하면서 과외 교습소기도 하니까요. 집은 뭐 어느 지역이에요, 이분은?
창원이고 아파트. 창원에 있는 아파트에서 거기서 이제 같이 그럼 두 분이 같이 사신 거네요? 네, 그 원장의 남편이 있었고 원장과 남편 사이에 딸도 있었습니다. 원장 남편분 그리고 따님 그리고 과외 선생님은 여자분이고 피해자 A 씨. 예. 예. 그러니까 아직 B 씨와 그 내연남 고 등장하기 전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원장 여성분이랑 남편분 그리고 따님 그렇게 이 가해자 그러니까 가해자분의 패밀리가 이렇게 있고 이제 그 피해자 A 씨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산 거니까 네 명이 같이 산 거네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어떤 일이 시작됐습니까? 네, A 씨는 정상적인 당연히 가정이 있었는데 말 못할 가정사가 조금 있긴 했거든요. 네. 그 원장이 그 가정사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A와 C의 부모님의 관계를 단절시켰어요. 어떻게 해요? 뭐 니네 부모님은 믿지 못할 사람이다. 어. 라고 하면서 단절시켰는데 처음에는 A 씨도 가족 욕을 하니까 당연히 네.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 설득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설득 차원이 아니었다고 하고요. 며칠, 몇 날, 몇 개월 동안 밤을 새가면서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니까 A 씨도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자기 부모님을 미워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아니 뭐 이유가 납득이 될 만한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생각이 아,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 가정사라는 것이 네네네. 그런 틈을 이제 파고 들어가지고 음. 엄마와의 관계를 단절시킨 거군요. 네, 그리고 휴대전화도 뺏어서 뭐 A 씨 친구들하고의 관계도 본인 그 원장이 대신 뭐 메시지 등을 보내면서 예? 단절시켰고요. 아니 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이유를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까지 한 거로 보여지는 거죠? 이게 원장은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이게 그게 원장은 왜 가스라이팅의 시작인 거죠. 본인만 네. 믿게 하는 거죠. 아, 세상에 나만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약간 그거야 스카이캐슬. 어. 스카이캐슬의 그 김 선생님 아 김선생이 그렇게 해요? 생각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 이 과외 원장이 워낙 너무 말을 잘하고 오. 설득력 있게 말을 하고 약간 사이비 교주 같았다고 해요. 아. 예, 그래서 과외 학생들 학부모한테도 인기가 되게 많았대요. 아. 말을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저도 그 드라마 방금 말씀하신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 그 원장을 믿었고. 그게 진짜 실제로 있구나 그런 사람들이. 하긴 우리 뭐 사이버 종교나 뭐 그런 뭐 판매 무슨 뭐 다단계 이런 거 보면은 저 말을 왜 믿어 싶은데 막 믿고 거기에 기대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어떤 기술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근데 뭐 단절시켰다고 쳐요. 근데 그 다음에 그냥 그래도 잘 돌봐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과외 교사 일을 시키면서 뭐 돈도 제대로 안 주고 아, 돈은 제대로 줘야지. 돈은 A 씨 말로는 첫 2달만 뭐 몇십만 원 주고 석 달째부터는 아예 그 10년 동안 안 줬다고 하고요. 10년 동안 그러면 돈을 안 받고 과외 선생 노릇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예. 숙식은 거기서 해결해 주고. 그렇죠. 근데 숙식을 뭐 해결해 주는데 그 집안일 뭐 청소나 빨래나 뭐 음식 요리 같은 것도 다 A 씨가 다 감당해야 됐고, 예, 그렇게 이제 A 씨가 원장에게 의존하고 나서부터는 가진 폭행과 뭐 이유라고 들자면 청소 왜 제대로 안 했냐, 내 말 왜 제대로 안 듣냐, 음식물 쓰레기 왜 안 버리냐, 이런 이유를 잡아서 뭐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그리고 뭐 속옷 입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입었냐, 막 갖가지 이유로 새 막대기로 뭐 수십 차례씩 때리고. 속옷을 입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입었냐는 이유로? 예, 뭐 그런 갖가지 트집을 잡은 거겠죠. 아니 그 이제 보면은 이제 기사에 나온 내용도 있어요. 그 기사에 나온 내용들을 읽으시고 이제 댓글이 달렸는데 정 기자 여기 네이버 다음 댓글 읽으십시오. 네이버에 554H 땡땡님이 악마가 따로 없군요. 다음에 낑깡님이 한겨울에 알몸 8시간이라 8분도 참기 힘들 텐데 나쁜 놈. 그렇게 먹고 싶으면 감옥에서 콩밥 대신 인분 처먹어라. 너무 충격적인 이 가혹 행위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행위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게 때리는 건 기본이었다고. 게임은 뭐 기본. 엉덩이나 뭐 머리나 뭐 온몸을 세막대기 행거에 옷을 높은 곳에 거는 세막대기 있지 않습니까? 네, 1m 정도 되는 거. 그걸로 뭐 판결문에 판시되기는 30대에서 50대 정도씩 같은 곳을 계속 때렸다. 그게 수차례 반복이 되었고, 네, 거기에 더하자면 이제 뭐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안 버렸다는 이유로 생선가시 같은 음식물 쓰레기를 모으고, 바닥에 청소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는 먼지나 머리카락들을 모아서 먹이고, 그걸 또 발버둥 치면서 안 먹겠다고 하니까
원장이 자신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그 용변을 본 인분을 담아서 먹이게 하고 네 그런 엽기적인 행태가 이어졌죠. 저 이해가 안 돼요. 왜 한 인간한테 그렇게까지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여러분 그 알몸으로 8시간 동안 쫓아냈다는 건 무슨 내용입니까? 저도 그런 뭐 학대 중에 하나인데 A 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원장이 속옷을 입지 말라고 했는데 속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옷을 다 벗겨서 베란다 겨울에 내보내서 베란다 문을 베란다에? 잠그고 네 베란다에 8시간 동안 못 들어오도록 새벽까지 했다라고. 근데 가족이랑 같이 산다고 하지 않았어요? 애도 있고 남편도 있고? 추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A 씨의 남편도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아, 부인한테? 네네 부인한테. 와. 그러니까 그 가족 그 집의 교주였던 겁니다. 원장은. 와. 그러니까 모두 원장의 말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약간 그 지능이 좀 전혀 저도 처음에는 이 판결문을 보고 변호사님을 통해서 연락을 받을 때도 그 질문을 먼저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아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피해자분은 되게 똑똑하시고 아주 정상인이신데 제가 이 취재하면서 심리학과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이해되지 않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이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왜냐면 그걸 먹이는 사람의 그 심리를 우리가 뭐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폭력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지금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고 그분도 뭐 증언을 제가 봤을 때는 뭐 하지 이 동기에 대해서는 뭐 나온 바가 없습니다. 지금 또 구속도 있고 뭐 해서 취재를 더 이상 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죠. 여기 뭐 기사에 쓰지 못한 뭐 다 담지 못한 또 그 사람의 어떤 뭐 만행이나 행동 같은 게 또 있는지 혹시? 이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추가 고소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 예. 네, 1차적인 피해로 이번 판결이 난 거고 2차적으로는 아까 피해자가 한 명 더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한 3년 전쯤에 이 원장이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내연남이 생겨요. 있는 상태에서 생긴 거예요. 예. 예. 이혼을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아, 야, 예. 네. 근데 그 내연남이 있는데 내연남과 남편이 같이 살아요. 어려워서 잠깐 어려워서 지금 그럼 그 집에 그 원장 남편이랑 내연남이랑 본인 딸이랑 피해자 A 씨랑 피해자 B 씨랑 다 같이 살아요 그러면? 네.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상한데. 예. 그래서요. 일단 설명을 들어볼게요. 예. 네, 4명이 있었고 3년 전에 내연남이 생겨서 2년 전인가 같이 살게 됐어요. 그 내연남도 그 집에 들어가서. 예. 그리고 그 내연남은 이제 원래 있던 아내분과 이혼을 했고 예. 그럼 이제 그 둘 사이에 따님이 계셨는데 그 따님은 아버지를 따라서 이 집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렇죠. B 씨. 네, B 씨가 들어오게 돼서 이 B 씨도 20대고 대학을 다니고 공부를 또 곧잘 하고 하니까 과외 교사 일을 시킵니다. 예. 예, 하면서 또 A 씨에게 했던 것처럼 니네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모친의 잘못을 아주 가스라이팅 시키면서 종속시켰고요, 본인한테. 예. A 씨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B 씨도 폭행당하고 엽기적인 학대와 착취를 당했던 거죠. B 씨는 어떤 걸 당했습니까? B 씨는 나와 있는 바로는 수십 차례 쇠막대기 폭행을 아주 많이 당했다. 그런데 그 폭행 사진을 뉴스에 보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엉덩이나 뭐 온몸인데 그걸 보는 순간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안 되지만 취재하면서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질 정도로 너무 심한 학대를 당한 흔적이 피멍이라고 할 수 없고 약간 피부가 썩어 있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 색깔, 그 몸 상태는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설명을 다 듣고도 지금 이해가 안 돼. 20대 여성이라는 거잖아요. 건강한 20대 여성을 그렇게까지 가야 할 수가 있나? 그 원장이? 저도 수주관
취재를 하면서 네. 납득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 이제 심정적인 이해는 되지만 이 왜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당하고만 계셨냐라는 측면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도 지금 방송 보신 분들도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짧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원장이랑 원장 남편분 딸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 피해자 A 씨가 이제 교육을 받으러 이제 예전 학생으로 계시다가 본인이 대학을 가고 나서는 이 원장한테 이제 종속이 돼가지고 이제 과외 선생 노릇을 하다가 이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고 그 네 식구가 살고 있었는데 원장이랑 남편이랑 이혼도 안 하고 살고 있는 상황에서 내연남이 생겼는데 그 내연남이 딸이 있는데 그 내연남분이 와이프분과 이혼을 하고 딸을 데리고 이 집으로 들어와서 다 같이 살면서 딸도 여기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자기 옛 제자도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그리고 그래서 폭행을 당하고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맞냐고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자 일단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이게 뭐 사실이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아 근데 이거 그러면 근데 이 남편이랑 이 내연남 분들은 본인의 딸이나 뭐 여기 선생님들이 가해당하는 걸 보고도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과 내연남도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보게 되는 거고요. 피해자분들은 두 분 다 친부모, 특히 B 씨는 아버지를 많이 원망하죠. 그렇게 그럼 그럴 지켜주지 수도 못한 데 없지. 대한. 그리고 이 가정사를 다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추가 고소가 진행되는 거는 성학대 부분이 많아요. 아, 성학대. A 씨가 그 집에 같이 살았던 남성에게서 당한 성학대 부분이 최근 고소가 돼서 이거는 뭐 수사기관의 수사가 밝혀지면 객관적인 사실로 밝혀지면 보도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어느 분인지는 뭐 지금 밝힐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다음 성학대 그러니까 A 씨가 성학대를 당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A 씨의 주장으로 고소로 이어져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그 집은 그 자체로 그냥 그 지옥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일단 왜 그렇게 당했는지는 이제 여쭤볼 예, 거죠. 여쭤볼 거죠. 자 그런데 여기 KBS 뉴스 유튜브 댓글을 우리 오기정 기자 좀 읽어주시죠. KBS 유튜브에서 유지님이 근데 부모는 뭐 했냐 저지경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 몰랐다고? 아니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뭐 몇 달 동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2003년에부터 이제 알고 지냈다가 이런 일이 이렇게 가스라이팅이 진행된 지 10년이 그러니까 이런 삶을 10년을 살았다는 건데 일단 첫째 이 아무리 사이가 안 좋다고 해도 A 씨의 부모님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까? 하나하나 얘기해 보죠. A 씨 말로는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기 싫어서 본인이 당하는 걸 안 알렸다고 하고요. 그래서 한 두 차례 탈출도 했는데 차마 본인 집에는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창원에 있는 모초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좀 숨어 있었는데 또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는 또 다시 잡아가고 데리고 가서는 또 잘해주겠다고 뭐 울기도 하면서 다시 이렇게 유혹을 한 뒤에는 또 다시 탈출했다는 이유로 또 폭행이 가해졌고 A 씨 부모는 아마 몰랐던 것 같고요. 그 A 씨가 뭐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한다라든지 뭐 고시원에 들어가다든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 그 과정에 뭐 본인 학비라든지 이렇게 공무원 준비라든지 이런 시험 준비를 하면 학비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받은 돈도 A 씨 말로는 원장이 다 가져갔다라고 말을 하고요. 도저히 전 지금 돈을 뭐 원장이 뭐 보태줬다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아니 저도 그 정도 서포트는 하고 뭐 그러나?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섬에 갇히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창원의 아파트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 과외를 했으면 수시로 바깥에 나갔을 거 아니야. 그 다른 사람도 만나고. 네, 그렇죠. 뭐 맞은 흔적을 뭐 머리로 가리고 과외를 계속 시켰다고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외출도 했죠. 뭐 과외 전단지도 나눠 주는 일도 시켰다고 하고 뭐 돈을 뽑아오라는 은행에도 보내고. 그런데 탈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렇게 못했다고요. 그냥 나는 이 집에서 특히나 초반에 한 2번 탈출했다 잡혀오고 그게 반복이 되니까 난 그냥 이 집에서 살다가 이렇게 뭐 죽는 거구나. 극단적인 생각도 하셨다고 하고.
자, 다음에 윤지원님이 이해가 안 되네. 자신이 빠져나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상황에서 참고 버텼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 이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그 뭐 말씀하셨다는 전문가분도 이걸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당사자가 아니고는 이건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거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A 씨, B 씨 둘 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댓글을 보셨다고 했잖아요. 댓글에서 대부분 그런 댓글을 많이 읽었대요. 왜 그렇게 10년 동안 잡혀 살았냐. 근데 본인들 말로는 본인들의 처지가 되지 않고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네, 우리가 뭐 흔히 사이비 교주라든지 그런 걸 생각하면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가서 인생을 바치고 뭐 전 재산을 바치고 사는지 그것과 똑같다고 보면 돼요. 이해를 일반인이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그래도 뭔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난 여기에서 계속 살다가 죽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힘들면서도 버틴 이유가 뭐 있으신 거예요? 그 버텼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그냥 본인 스스로 체념을 한 것 같아요. 본인 이번 생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구나. 네네네. 저도 뭐라 더 이상은 그러니까. 예, 저도 납득이 사실 100%안 되니까요. 아, 근데 이제 보면 네이버 댓글 정렬 기자 좀 읽어주시죠. 10페이지 위에. 네. 10페이지 네이버의 10페이지 네이버의 구야 땡땡땡. 결국은 성공했네. 아무것도 못할 줄 알고 오만 짓 다 했는데 신고도 하고 자기 의사도 밝히고 나름 발전이 있었네. 네, 이게 결국은 그래도 탈출하신 거예요. 결국 탈출하셨고. 예, 그게 결국은 B 씨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본인 같은 피해자가 한 명 더 생긴 거잖아요. 그 집 안에서. 네네네. 이제 그때부터 조금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게 이 B 씨는 이제 가스라이팅 당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이거를 피해를 당한 걸 서로 몸을 찍어주자, 사진을 기록으로 남기자. 그렇게 수개월 동안 기록을 남기게 됐고 이제 A 씨, B 씨 두 분이 같이 계시다 보니까 탈출을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결국 탈출도 한 거고. 그럼 A 씨는 이런 삶을 몇 년 동안 살아온 거예요? 대학 졸업 지금 30대 중반이니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니까 10년 정도라고. 10년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B 씨는 얼마나 이걸 겪으신 거예요? B 씨는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 예. 야, 이거는 무슨 뭐 넷플릭스에 정말 끔찍한 드라마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보면 막 이런 스토리 뭐 지하실 같은데 막 여성들을 가둬놓고 막 괴롭히는데 그 둘이 의기투합해서 뭐 탈출하는 이야기.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미드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막 감금해 놓은 것도 아니고 거기서 집에서 그냥 계시다가 이렇게 이게 정말 이게 누가 이렇게 시나리오 쓰면은 안 믿을 것 같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때 혼자 있을 때는 이제 그런 거를 모르다가 같은 피해자가 한 명 더 생기면서 이상하다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2명이 되니까 뭔가 탈출을 해야겠다는 용기가 생긴 건가 보네요. 예,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럼 이제 B 씨가 A 씨한테 좀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예. 뭐라고 하셨다고 하던가요? 원래 두 분 모두 뭐 휴대전화도 빼앗기고 했는데 B 씨는 이제 좀 어리기도 하고 반항심이 아직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원장에 대해서. 그래서 B 씨도 폭행을 당하면서도 서로 이제 좀 뭐 휴대전화 숨겨진 거 좀 찾아서 서로 몸을 찍어주자. 그게 또 집안에서는 안 되니까 집 밖에 나와서 이렇게 아파트 복도 계단 같은 곳에서 두 분이서 약간 숨어서 서로 몸을 찍어주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런 법적인 대비를 서서히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신고는 무슨 계기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탈출을 했고요. 두 분이 해서 탈출해서도 밥벌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 분이서 나와서 살려면.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뭐 취직을 하면 기록이 남으니까 뭐 사대보험에 들게 된다거나 뭐 그런 기록이 남을까봐 그 잡혀갔던 기억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일용직을 전전했다고 합니다. 여성 두 분께서 뭐 강원도, 전라도, 경기도 돌아다니면서 농촌의 시골에 뭐 밭일, 논일 이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그냥 기록이 안 남고 가서 그날 일해주고 그날 돈 받고 하니까 그런 일을 몇 번씩 하다가 겨우겨우 B 씨의 친인척과 연락이 닿게 됐고 그리고 친인척의 도움으로 법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셨다고
아니 그렇게 일용직을 얼마나 이제 전전하신 거예요? 기간이? 아니? 키 기억은 안 나는데 수개월 동안. 아니 나가자마자 왜 경찰서로 안 가셨대요? 그러니까 그 잡혀갈까 두려웠던 거죠. 아니 그 사람을 잡아가야지. 그냥 병원에 가도 어떻게 알고 찾아와가지고 다시 데리고 근데 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 원장이라는 분도 정말 정보력이 대단한 분이네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제가 또 다른 가스라이팅 취재도 좀 해봤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자신의 우월감을 크게 나타내는 근거 중에 하나가 내가 뭐 법 쪽에 아는 사람 쫙 깔렸다. 뭐 신고해봤자 안 된다. 뭐 판사 뭐 검사 집안이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세요. 이상하게들. 그러니까 법적인 조치를 못 취하게 하려는지. 근데 그런 말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실제로 그렇다고 받아들여셨을 수도 있고, 뭐 실제로 아니면 물리적으로 그 정도 폭행을 당했으니까 진짜 잡히면 맞아 죽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심리적으로 꽉 잡고 있었네. 어디 그럴 수가 있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그러니까 그 B 씨의 친인척으로 네. 연결이 돼가지고 변호사까지 연결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 변호사분도 처음에 얘기 듣고 참 황당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황당해하시고 변호사님도 저희하고 똑같은 반응이시죠. 이게 과연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가. 네. 그런데 이걸 이해를 시키는 단어는 딱 하나인 거예요. 가스라이팅. 이게 가스라이팅이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정신적인 세뇌와 종속이 가스라이팅이니까 그 가스라이팅 범죄로 변론을 하셨고 실제 재판부도 그렇게 받아들였고. 판결문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네, 판결 이후에 가스라이팅 범죄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 가스라이팅 범죄라는 게 이제 딱 그 문구가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판결이 나왔어요. 덕후의 익명님이 0이 하나 빠졌는데 이분이 이제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여러분. 법원이 0이 하나 빠진 거 아니냐? 이 10년을 괴롭혔는데 왜 형벌은 괴롭힌 시간의 반밖에 안 되냐는 거예요. 근데 5년도 다 안 살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자 일단 징역 5년 받으면. 일단 판결문에는 뭐라고 좀 나와 있습니까? 왜 5년을 선고한다 나와 있어요? 판결문 선고 결정 이유는 굉장히 우리가 공감되게 써 있습니다. 진료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하다. 그리고 인분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피해자들에게 먹게 하고 피해자들끼리도 서로 때리는 가혹행위를 하는 등 그런 거 시켰어요? 네,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와, 진짜 악마 새끼네, 진짜. 피고인의 범행이 비인륜적이고 죄질이 극히 좋지 못하다. 그리고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회유 협박했다. 범행 진짜? 후에 정황도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댔습니다. 근데 뭔가 참작 사유가 있었어요? 참작 사유는 크게 없었어요. 벌금형 이외에 뭐 전력이 크게 없다는 정도밖에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생각할 때 저도 열받죠. 이런 판결 보면 네. 징역 5년. 그런데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상습 특수상해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스라이팅 혐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폭행 혐의인데 네, 결국. 상해 다치게 한 혐의인데 사람을 다치게 했다라는 혐의로 형벌을 내릴 때 징역 5년은 굉장히 센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증거가 있는 폭행 자료는 뭐 수십 차례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겠죠. 이게 10년 동안 해왔지만 최근 거밖에 증거가 없겠죠. 사실 그러면 그 수십 차례 폭행 정도로는 대부분 징역 5년이 절대 안 나와요. 훨씬 더 낮게 나오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거 자료로 징역 5년을 준 것은 재판부가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장기간의 그 학대 정황을 모두 감안을 해서 나름 상습 특수상해라는 그래도. 혐의로는 세게 줬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법이 그러니까 이런 10년 동안 자발적으로 본인이 나가지 않게 만드는 가스라이팅 범죄까지 그 10년의 기간까지 다 포괄하기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런 게 좀 미비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예전에 뭐 넌 오늘부터 네 이름은 춘식이요. 뭐 그래가지고 일 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염전노예라든지 그런 거를 볼 때는 우리가 막 감금 같은 게 감금은 또 따로 이제 범죄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감금이라고 좀 보이진 않았나 보네요. 네, 그렇게까지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나 보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나오려면 언제 나올 수 있었다라고 뭐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게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 말씀이 제가 아까 드린 이런 가족분들, 뭐 남편이나 내연남 혹은
친딸도 피해자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금 이번 사건이 최근에 국감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차 수사, 지금 추가 고소를 한 부분에 대한 수사에서 조금 더 면밀히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또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분이 무슨 엄청난 뭐 완력이나 뭐 흉기를 들거나 이래서 사람을 이렇게 파탄은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 가지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야 무슨 진짜 영화 시나리오 같은데 진짜 이해를 못 하겠네. 아무튼 지금 현존하는 법에서는 되게 엄하게 내린 게 5년이라고 일단. 예, 이 혐의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내린 나름 센 징역형이라고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답답하시겠지만 아무튼 지금 현존 법책에선 그렇다고 해요. 자 판사님도 이거 보면서 되게 황당했을 것 같아요. 담당 판사님도. 자 네이버 댓글 우리 오기정 기자 읽어주시죠. 네이버에서 51KH님이 몸을 그렇게 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힘듦은 치유가 안 될 텐데 너무 걱정이네요. 저런 사람이 살인자보다 더 나쁜 건데 부디 힘들더라도 마음의 상처가 시간 지나면 조금씩이라도 사라지기를. 예, 참 이분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정말 떠오르지도 않는데 혹시 그러면 지금 취재 과정에서 이 가해자 혹은 가해자 측 변호사나 혹시 이쪽도 혹시 뭐 얘기를 들어본 게 있나요? 아니요, 저희가 그 가해자는 구속이 되었고 또 가해자 측 변호사 쪽은 취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쪽에서 그 주장한 논리는 뭐예요? 가해자 측의 그 뭐 해명하고 하거나 이런 논리는 뭐예요? 그쪽은? 왜 그럴까요? 제가 듣기로는 네. 이 A 씨나 B 씨에 대한 훈육, 본인이 이 분들의 인생을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바꿔주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도 회유와 협박이 있었던 그 과정에서 네, 본인은 그렇게 뭐 얘기를 전해 온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이게 그 좀 전에 찾아봤는데 특수상해가 1년 징역 10년 이하의 형에 처하도록 돼 있고 폭행은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고. 근데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사실은 범죄 혐의로 존재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뭘 했다.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는 거지. 근데 그냥 사람을 여기 댓글처럼 그 사람을 그냥 때리는 거보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뭘 이렇게 조정해서 하는 게 저는 더 나쁜 범죄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거는 전혀 지금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기하네요. 없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네, 이런 새로운 유형들의 범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법도 분명히 따라서 변경이 돼야 된다고 저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판결이 너무 기계적이네요. 이게 뭐 감금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도 얼마든지 판결문 법리를 전개하면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딱 계산해서 형량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물론 이제 뭐 그렇게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로톡 같은 데서. 근데 이런 범죄는 시간이 워낙 오래됐으니까 범행 기간이 충분히 그 정상 참작의 소지가 많은데 그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건이나 너무 지금 윤 기자 말만 들어보면은 약간 그냥 계산기 누르듯이 해서 전혀 이런 범죄 특성이 반영이 안 된 판결이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금 폭행 혐의가 적용이 된 게 2020년부터거든요. 그 이전에 뭐 폭행을 당했다라는 증거 자료가 좀 있었으면 충분히 장기간에 대한 그런 다른 범위도 좀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증거가 남은 게 2020년 초중반부터서밖에 없어요. 근데 막 뭐 용변을 먹였다거나 뭐 쓰레기를 먹였다거나 그런 건 사실 증거가 없을 텐데 그건 어떻게 인정이 된 거죠? 그 부분은 범죄 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선고 결정의 이유에만 포함된 걸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가스라이팅에 의한 착취와 학대 혐의를 참작한 거 아닌가 이 형량에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선고 이유까지 포함되진 않고 이제 참고하는 쪽에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가스라이팅 하니까 이게 뭐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자 다음에서 이거 가스라이팅 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준 댓글 하나 있어서 가져왔어요. 다음에 님께서 네가 맞을 짓을 해서 맞는 거야 라는 말 있잖아요. 나 어렸을 때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말 네가 맞을 짓 해서 맞는 거다.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상대방은 그걸로 처벌하려고 하면 일단 튀어야 된다. 연인 관계건 선후배 관계건 네가 약속 시간 늦었으니까 인연 끊자. 그래 네가 약속 시간 늦었으니까 밥 쏴라. 뭐 여기까지는 이제 납득이 된다 이거예요. 네가 약속 시간 늦었으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럼 이제 보살이고. 근데 네가 약속 시간 늦었으니까 맞아야 돼. 벌 받아야 돼. 혼나야 돼. 빌어야 돼.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은 무조건 도망쳐라. 뭐 이런 댓글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게 이번 기사에 드러난 사람 너무나 정말 정말 나쁜 쪽의 끝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나의 어떤 이런 걸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 만날 수 있거든요. 남자건 여자건. 여기 지금 가해자는 여자분인데 또 초등맘님이 자세히 보면 주변에 은근히 이런 사람 많다. 당하면서도 자기가 당하는 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이 취재를 하면서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게 됐을 것 같아요. 연 기자도? 예, 맞습니다. 예. 연 기자는 뭐 어떻게 좀 이거 가스라이팅 범죄 같은 걸 좀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뭐 경찰분들도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일단 뭐 말씀드렸듯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엽기적인 범죄 이번 사례처럼 이런 범죄로 치닫기도 하지만 뭐 일상의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 범죄가 대부분 가스라이팅이 많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가 진단표를 보면 뭐 왠지 몰라도 이 일이 항상 그 사람 방식대로 진행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 행동에 대해서 내가 주변에 자주 변명을 하게 된다든지 뭐 그 사람 만나기 전에 계속 내가 잘못한 건 없는지 계속 점검하게 된다든지 이런 느낌이 생기면 가스라이팅 아닌가. 그리고 저도 사실 뭐 와이프랑 싸우게 되면 왠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잘못한 것 같은. 아니, 그래서 제가 솔직히 아닌가. 점검표 남편한테 보여줘. 근데 남편이 맞대. 남편 아니라고 하는데 놀라더라고요. 이 기사 댓글에 그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제가 남편에게만 가면 왠지 작아지고 하는데 저도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습니다라는 글이 있었는데 그게 제 와이프가 쓴 게 아니냐라는 그런 뭐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뭐 그런 사소한 부분부터 이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은밀하게 상황을 조작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끌어나가는 전문가라고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문가가 말한 좀 이건 학술적인 얘기인데 세 가지 특성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적인 특성, 그리고 공감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적 기질, 그리고 주종 관계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우월적 성격, 그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가스라이팅 가해자의 특성에서 그러니까 뭐 이런 특성이 느껴지는 사람 혹은 뭔가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관계는 의심을 해보고 가장 큰 예방법은 아직 뚜렷하게 나온 건 없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주변 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사람에게 꼭 털어놓고 그 관계를 한번 의심을 하고 조언을 얻어라. 객관적으로. 네, 객관화를 하라는 거죠. 그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반드시 확 끊어야 된다. 그 관계를. 그 정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안으로, 예방법으로. 그 이게 당사자가 자기가 당할 때 몰라요. 자기가 당할 때 몰라. 근데 이제 주변에 그 얘기하면 야, 너 그런 사람 왜 만나? 그러거든요. 근데 또 그런 얘기를 듣고 돌아가면 또 되게 잘해줘. 그 사람이 또. 잘해주면 또 괜찮겠구나. 그리고 달콤하게 지내다가 또 그래. 근데 그러다 보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가? 막 내가 얘한테 더 잘해줘야. 이런 관계가 약간 비정상적으로 느껴진다면은 주변에 또 얘기를 많이 해보시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얘기했을 때 진짜 남들이 보기엔 다 이상한데 왜 너만 그거를 만나냐고 하면은 진짜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자, 그렇습니다. 취재하시면서 나 이거는 좀 기사에도 못 썼지만은 이거는 꼭 이제 이 기사를 보는 분들에게 좀 전해주고 싶다. 그런 내용 혹시 있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방법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이런 관계가 꼭 아주 엽기적인 그런 범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뭐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은 우리 연인과 가족에서 일어나는 범죄니까 우리 주변에도 충분히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그 당사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다. 언제든 좀 조금이라도 그 관계에서 뭔가
죄책감이 느껴진다든지 좀 불안하고 우울하고 조금이라도 이 관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좀 주변 여러 사람들에게 털어놓고 그래서 이런 좀 가스라이팅의 피해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가해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더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용이야 처음으로 우리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이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그 전에 본 적 있습니까? 예, 제 후배 최진석 기자가 뭐 출연해가지고 그것만 본 적 있습니다. 재밌었습니까? 그런 좀 가벼운 이야기는 재밌었고 저도 가벼운 이야기면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무거워서 재밌게 없었던 점이 좀 아쉽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취재거리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촬영 소감 어떠신지? 네, 재밌었고요. 앞으로는 좀 밝은 소식, 밝고 재밌는 사건을 좀 해서 재밌게 한번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염까지 재밌었어요. 수영까지. 근데 이제 사건 기사를 하면서 재밌게 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맨날 취재하는 게 누구 뭐 죽고 다치고 뭐 맞아. 당하고 뭐 사고 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좀 그래도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기사인 것 같아서 오늘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오늘 이번 주도 이렇게 충격적인 소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기자님들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이번 주는요 여러분 목요일과 금요일이었어요.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업로드가 됩니다. 저들께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줬음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조할 좋아요. 안녕. 안녕. 또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